우리가 살아온 가족의 역사 속에서 한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고 시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래야 하는 줄 알고 23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그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애써왔던 저의 삶에도 복 같은 건 오지 않았다고요. 요즘 카카오TV 며느라기를 제 방으로 보곤 하는데요. 5회차에 방영되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사린이 친정엄마와 하룻밤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인데요. 자신이 며느리가 되어보니 친정엄마가 며느리로 살아오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민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효자라 힘들지 않았어?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속상한 적 많았잖아. 그러자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가면 여자가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지 또 가정에 평화가 오고 또 그게 나중에 다 내 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자가 참아야 한다는 말, 그게 나중에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요. 여자라면 이런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남자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에게만 착하게 살고 희생을 하고 하는 건가요? 한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과연 한 여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질까요? 부부의 결혼을 고달프게 만들며 결코 행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왔던 자신의 가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사셨던 저희 시어머니는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참고 살다가 가슴에 걸린 한을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의 똥기저귀를 빨면서도 푸념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자식들보다 먼저 시아버지를 더 살피고 챙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했고 친척들에게도 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복잡거리는 작은 집에 친척 누군가와 비좁은 방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에게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친척들에게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엄마 자신과 남편, 자식들에게는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고 행복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한 여자의 고달픔에 대해 어머니는 여자들이 다 그렇게 희생하며 사는 거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여자가 죄가 많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에게만 있는 화병은 여러분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 말은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고 진짜 복을 받고 행복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로서 엄마로서 더는 자신의 딸에게 여자가 시집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한다 라는 말, 시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은 그만합시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며느리로 살아오며 증명해주지 않았던가요? 좋은 며느리로서 애쓰며 살아온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재미없었는지요. 스스로를 죽이며 사는 일이었는지. 그런데 또 딸에게 엄마처럼 참고 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해서도 너 자신을 잃어선 안 된다고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남편, 아이들과 행복해야 한다고. 여력이 될 때 시부모에게 잘하라고요. 그럴 때 진정으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하나요?
부부가 협력해서 한 가정을 이뤄가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는 불효가 아닌 진정한 효임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착한 여자에게 오는 복은 없다라는 또 다른 사례를 저의 책 결혼 뒤에 오는 것들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들어보실래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여자에게 오는 복은 없다. 한 친구는 시가살이로 힘들 때마다 그의 친정어머니가 가르쳐준 한마디를 기억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게다. 조금 힘들어도 시부모에게 순종하며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 분명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세 아들 가운데 막내였다. 아들만 셋인 시어머니는 자식이 결혼할 때마다 며느리에게 시가의 풍습을 가르쳐야 한다며 2년 정도 함께 산 뒤에 분가시켰다. 친구는 결혼 후 3년을 시가에서 살았는데 착하고 순종적이어서 다른 두 며느리보다 편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시가 가까운 곳에 분가할 집을 얻어주었다. 덕분에 전업주부였던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았다. 친구의 시가살이는 군대 이등병처럼 고달팠다. 친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 넓은 옛 2층 양옥집 마루를 반들거리도록 닦아야 했다. 시어머니는 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접어가며 마루를 닦으라고 가르쳐줬다. 세탁기가 있었지만 이불과 웬만한 옷들을 욕조에서 발로 밟아가며 빨았다. 게다가 시아버지 가게 일도 도와드렸다. 결혼 후 7, 8년쯤 지났을 때 한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다. 그럼에도 절뚝거리며 시가의 집안일과 가게 잔심부름을 도왔다. 이후 나머지 무릎까지 파열되었다. 그러고도 시가의 잔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아낀다며 친구는 5,000원짜리 티 한 벌 사입는 것도 고민했다. 이런 자신의 알뜰함을 알아줄 줄 알았지만 남편은 대기업에서 함께 일하는 멋진 여자들과 아내를 비교하며 무시했다. 결혼 생활 15년쯤 지나 친구는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리가 빨리 된다. 병문안을 간 내게 친구는 담담히 말했다.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 다다라서 정신이 번쩍 난 것이다. 친정어머니가 말한 복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복은커녕 몸에 차곡차곡 고통만 쌓였으니까. 친구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고 눈물을 흘리며 홀로 다짐했다고 한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20대 후반 은비 씨도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은비 씨에게는 8년 동안 사귄 애인이 있다. 그러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를 경제적, 육체적으로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은 월급을 떼어 대학생인 남동생의 학비까지 대주고 있다. 은비 씨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고 착하게 행동해서 부모나 주위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어린 그에게 내가 내 덕분에 산다.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벌써 죽었을 거야. 엄마는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효녀딸이라고 부르곤 했다. 은비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인정받고 특별 대접받는 것 같아 좋았다고 한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돕고 집안일과 동생 돌봄까지 자청해왔다. 그 책임이 버겁거나 우울할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밝게 웃었다. 자신의 웃는 얼굴이 조금이나마 엄마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은비 씨의 밝고 착한 모습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은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생글거리며 웃는 얼굴이 인상 깊었다. 이런 모습에 주위 누구도 은비 씨의 우울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한다. 은비 씨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내 우울해졌다. 문제는 착한 딸로 사느라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해결해야 할 집안 문제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니면 집안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자리 잡혀 그 큰 짐들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나마 품고 있는 희망이 있다면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격언이었다. 착한 여자들에게 오는 복 같은 거는 없었다. 착한 콩쥐로 살았던 친구에게 다가온 암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신념을 깨트리라는 초대장이었다. 지금 친구는 남편의 돈이 아닌 자기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필요와 원하는 바를 직접 충족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간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이로써 또 다른 자신에게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했다. 친구 안에 살던 착한 여자는 이제 죽었다. 지금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는 당당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